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흔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렇게 세 기업을 일컬어 클라우드 3사라고 부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존은 AWS,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세 개 기업이 사실상 클라우드 산업 전체를 다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퀀텀 3사로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기업들 최근 들어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양자칩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윌로우를 발표를 하면서 또 오류 수정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 진전을 알렸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마요라나 1을 발표하면서 양자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1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최근에 아마존이 바로 오셀롯이라는 칩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오셀롯 퀀텀 칩,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마존이 발표한 양자칩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퀀텀 컴퓨팅을 구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방법들이 구글과 IBM 등이 수행하고 있는 초전도 방식, 아이온큐 등이 수행하고 있는 이온 트랩 방식,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위상 방식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마존이 발표한 양자칩은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의 오셀롯 칩의 가장 핵심 기술력은 바로 고양이 큐비트에 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 큐비트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초전도니 이온 트랩이니 위상이니 뭔가 과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고양이라니, 이런 귀엽고 깜찍한 그런 큐비트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양이 큐비트라고 하는 것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슈레딩거가 처음에는 이 코펜하겐 해석,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를 조롱하기 위해 슈레딩거가 고안해낸 사고실험은 어느덧 오늘날 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고실험의 예로 설명이 되고 있죠.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개념에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게 바로 캣 큐비트, 고양이 큐비트인데요. 이 고양이 큐비트는 기본적으로 초전도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 큐비트는 기본적으로 초전도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초전도 공동 내에서 명확한 침폭과 위상을 가진 코헤런트 상태의 중첩을 활용해 양자 정보를 인코딩한 큐비트를 일컫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기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헤런트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위상과 진폭을 갖는 전자기장, 즉 광자, 포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도 사실 정확히 그래서 캣 큐빗이 뭐야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이 캣 큐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큐비트인가 라는 것보다도 좀 가장 중요한 이 큐비트의 특성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바로 이 큐비트가 비트 플립 오류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억제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양자 오류 수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되는 연산 단위인 큐비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 플립이 있고요, 하나는 페이즈 플립이 있습니다. 이 비트 플립은 쉽게 말해 원래는 0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1을 나타내는 식으로 뭔가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연산 결과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버리게 되는, 혹은 1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0이 나와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뜻하죠. 오늘날 컴퓨터에서도 이는 자주 일어나는 형태의 오류이죠. 오늘날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버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있고, 이를 다수결의 방법 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오류 정정 기술을 통해서 잡아내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오류가 양자 컴퓨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전 컴퓨터에서는 없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발생하는 또 다른 오류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위상 플립, 페이즈 플립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페이즈 플립 오류는 똑같이 0을 가리키기는 가리키는데 그 위상의 상태가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잘못된 위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오류를 페이즈 플립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뭔가 팽이를 돌리는데 이것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원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될 이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던가 이런 식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을 위상 플립 오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캣 큐비트, 고양이 큐비트가 지니는 가장 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양이 큐비트는 자연적으로 이 비트 플립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 고양이 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이중광자 소산이라는 독특한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중광자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가 사라지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 포톤 로스에 있어서 광자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소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광자가 한 번에 소산이 되더라도, 즉 오류가 나타나더라도 무조건 두 개씩 소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이 광자의
개수가 짝수인지 혹은 홀수인지 여부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광자가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 하나 없어질 때마다 이것이 짝수였다가 홀수였다가 짝수였다가 홀수였다가 변경이 됨으로써 비트 플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중 광자 소산을 통해서 광자가 2개씩 없어지니까 광자가 설령 없어지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 개수 자체가 짝수다 혹은 홀수다 하는 이 비트의 상태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이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에서는 2가지 종류의 오류, 이 페이스 플립과 비트 플립 오류를 둘 다 잡아내기 위해서 2차원 표면상의 양자 큐비트를 배치하는 이 서피스 코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구글 윌로우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한 개의 오류를 나타내는 큐비트에 대해서 페이스 플립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매저 큐비트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비트 플립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반대 대각선에 있는 이 큐비트를 이 매저 큐비트로 활용해서 오류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2가지 종류의 오류를 잡아내야 하니까 매저 큐비트 또한 2가지 방향으로 놓게 되는 서피스 코드 2차원 격자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캣 큐비트의 경우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캣 큐비트에서는 비트 플립이 그 큐비트 자체에 내재된 성질로 이미 자연적으로 억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 서피스 코드 2차원 격자에다가 큐비트를 놓을 필요가 없이 선형으로 1차원적인 리니어 방식으로 큐비트를 배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셀롯의 경우에는 총 9개의 큐비트를 활용을 해서 이 양자 컴퓨터 칩을 만들었는데요. 이 9개의 큐비트, 9개의 물리 큐비트 중에 5개는 이 캣 큐비트로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큐비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4개는 트랜스몬 큐비트로 이를 보조하여서 오류를 검출하는 역할의 큐비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9개의 큐비트를 격자가 아닌 선형으로 배치를 해서 이 양자칩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기존의 서피스 코드보다 훨씬 더 적은 큐비트만 활용을 해도 동일한 수준의 오류 보정 기능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9개 큐비트만 가지고도 기존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오류를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에 따르면은 50배 이상 더 적은 큐비트만 가지고도 동일한 오류 수정 기능, 즉 훨씬 더 적은 물리적 큐비트를 가지고도 동일한 수준의 논리적 큐비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약하자면 이 3사의 양자 컴퓨터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스케일이 커질수록 오류가 줄어드는 이 오류 임계치를 실증했다라는 점에서 윌로우 칩을 발표하면서 좀 획기적인 기술 진전을 이루어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위상 방식이라는 되게 새로운 방식의 이 큐비트를 구현하면서 이 피지컬 큐비트 단에서부터 훨씬 더 오류율을 많이 잡아낸 안정성이 높은 그런 큐비트를 구현해냈지만,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실증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캣 큐비트를 활용해서 기존의 초전도 방식보다 훨씬 더 적은 큐비트만 활용해도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해낼 수 있는 하드웨어 효율성이 뛰어난 방식의 양자칩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양자 컴퓨터 업계에서 오류 정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기업들이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큐비트를 구현을 해내고 이 큐비트를 서피스 코드라는 그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류를 잡아내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이 물리적 큐비트 자체부터 오류율이 적은 물리적 큐비트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좀 더 적은 물리적 큐비트만 가지고도 안정성 높은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어내자라는 노선을 택한 것이죠. 당장으로서는 어느 쪽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류율이 줄어드는 이 오류 임계치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정말 오류 정정 분야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요. 각각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기술 진전을 또 계속 나타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양자 스타트업들은 좀 어떤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흔히 압도적인 자본력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3대 빅테크가 다 같이 양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리게티나 아이온큐 혹은 사이퀀텀 등 다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특히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도 동일한 방식의 초전도 방식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술보다 저기가 더 많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소 고리타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원리 원칙적인 그런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 아직 정답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빅테크들이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앞으로 몇 번이고 양자 컴퓨터 산업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해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 더 안정적이게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나 사이퀀텀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연구 로드맵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좀 그 로드맵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양자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연구 로드맵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마일스톤이라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반드시 이 빅테크들로 인해서 대체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이온큐나 사이퀀텀 같은 경우는 이런 빅테크들에서 연구하지 않는 이온 트랩 방식과 광학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쪽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결과적으로 상용화를 이뤄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또한 우리가 과거의 시장의 역사에서만 살펴보아도 아시다시피 이런 이미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리를 잡고 심지어는 이런 빅테크들을 밀어내는 포스트 빅테크로 성장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던 만큼 앞으로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마존의 양자칩 오셀롯을 중심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양자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캣큐비트가 지닌 고유의 오류 저항성이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현재 빅테크들은 물론 스타트업들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양자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 분야에서 또 날이 갈수록 특히 오류 정정이라는 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 과제 분야에 있어서 각각의 성과들을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 양자 컴퓨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양자 컴퓨터가 수년 내로 어떤 뛰어난 상업적인 효과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